얼마 전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전봇대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잠깐 동안이었지만 아파트 전부가 정전이 발생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에어컨, 선풍기, TV도 볼 수 없어 답답하고 짜증도 났습니다. 냉장고 속에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도 녹고 정말 속상했어요. 그래서 정전기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는 궁금하면 못 참거든요. 나는 탈레스라고 합니다. 지금 호박이라는 보석을 닦고 있지요. 호박을 닦으면 닦을수록 아름다운 광택이 납니다. 나는 이 호박이라는 보석을 닦다가 호박 표면에 종이 조각들이 달라붙는 것을 발견하고 신기하게 생각해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전기를 영어로 electricity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어 일렉트론에서 유래한 말로 호박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금이가 아니고 궁금이라고 합니다. 저와 함께 오늘 전기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볼까요? 박사님, 정전기는 왜 생기고 정전기도 전기인가요? 하나씩 물어보렴. 흐르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전기라고 해서 정전기라고 한단다. 우리가 콘센트에 꽂아 쓰는 전기가 흐르는 물이라면 정전기는 높은 곳에 고여있는 물이라고 할 수 있지. 전류는 거의 없어. 치명적이지 않아요. 정전기가 생기는 이유는 마찰 때문이야. 물체를 이루는 원자의 주변에는 전자가 돌고 있는데 원자 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전자들은 마찰을 통해 다른 물체로 쉽게 이동하기도 하는데 이때 전자를 잃은 쪽은 플러스 전하가, 전자를 얻은 쪽은 마이너스 전하가 되어 전위차가 생긴단다. 생활하면서 주변의 물체와 접촉하면 마찰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그때마다 우리 몸과 물체가 전자를 주고받으며 몸과 물체에 조금씩 전기가 저장되며 한도 이상 전기가 쌓였을 때 적절한 유도체에 닿으면 그동안 쌓였던 전기가 순식간에 불꽃을 튀기며 이동하는데 이것이 정전기란다. 자, 그럼 기초과학관에 있는 반데그라프 발전기를 보면서 정전기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 반데그라프 발전기는 미국 MIT 대학 반데그라프 박사가 발명한 장치인데 고전압을 발생시키기 위해 수백만 볼트의 정전압을 외부의 전기 공급 없이 만들 수 있는 장치란다. 벨트가 움직이면서 원통형 지지대 하단에 있는 금속 빗과 마찰을 일으키고 벨트는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단다. 벨트로부터 플러스 전하를 지속적으로 전달받은 금속 돔은 고전압으로 대전되고 금속 돔에 손을 얹고 있던 사람의 신체 표면도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고 이때 가벼운 데다가 전하가 많이 모여있는 머리카락은 플러스 전하 간에 작용하는 청력에 의해 솟구치게 되는 것이지. 정전기로 시작되는 전기에는 누가 의해 발전되었나요? 궁금이는 전기하면 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지? 그야 발명한 에디슨이죠. 궁금이가 잘 알고 있구나. 그런데 한 사람이 또 있지. 니콜라 테슬라라고. 니콜라 테슬라요? 자, 그럼 지금부터 두 위대한 과학자를 알아보도록 하자. 두 위대한 과학자 하면 전류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전류전쟁이란 전류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에디슨의 제너럴 일렉트리사와 테슬라의 웨스팅하우스사의 치열한 공방전을 말한단다.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에디슨은 측음기와 전구를 발명한 발명왕이야. 그는 직류전기를 생산해
모든 가정마다 보급하는 사업을 꿈꾸고 있었지. 직류는 전구를 향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설계되어 있고, 직류는 전류를 강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에너지 효율이 낮아 발전소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전압이 낮아 전기 공급이 불안한 측면이 있었단다. 이러한 문제점은 테슬라라는 과학자가 교류 전기를 만듦으로써 해결하게 되지. 교류란 전구를 향해 자기장을 끊임없이 꿈꾸는 방식으로 에너지 효율이 아주 우수해 발전소에서 먼 거리까지 높은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지. 에디슨은 가만히 있지 않았단다. 그의 사업에 교류가 위협이 될 것임을 직감하고 교류가 높은 전압으로 감전사 위험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사형 집행에서 교류로 만든 전기의자를 쓸 것을 제안했고, 교류가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었지. 하지만 최초의 전기의자 사형 집행에서 사형수를 즉사시키는 데 실패하면서 에디슨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갔어요. 이후 1893년 시카고 세계 박람회장에서 쓰일 조명 입찰에서 웨스팅하우스사가 제너럴 일렉트리사 입찰가의 4분의 1로 책정하는 바람에 교류가 입찰되었지. 그리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용한 발전소 입찰에서도 웨스팅하우스사가 이기게 됨으로써 세상의 전기는 교류가 표준으로 자리잡게 되었단다. 이 위대한 전쟁은 니콜라 테슬라의 승리로 끝나지만 두 분 모두 위대한 과학자라고 생각한단다. 자, 그럼 직류와 교류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마. 전기에는 직류와 교류의 두 종류가 있단다. 건전지에서 흐르는 전류는 직류지만 발전소에서 보내지는 전류는 교류이지. 교류와 직류의 차이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변하는지에 달려 있단다. 건전지의 전류는 전류의 방향이 변하지 않는 직류인데, 발전소에서 만들어져 오는 교류는 전류의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한단다. 니콜라 테슬라의 대표 전시물 테슬라 코일 작동 시연을 한번 볼까? 전선 없이 전력을 공급하는 무선 전력 송신을 실현하기 위해 고안한 것으로 220V의 가정용 전압에서 400만 볼트의 고전압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변압기이지. 400만 볼트의 고전압으로 유도된 트로이드와 접지된 6개의 철제기둥 사이의 전이차에 의해 공기가 절연 파괴되면서 4m가량의 거대한 스파크 방전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단다. 시연 시 나누어주는 색색의 형광등을 손에 쥐고 있으면 전선 없이도 불이 켜지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지. 5, 4, 3, 2, 1. 정말 대단해요. 박사님, 이런 고마운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자, 나를 따라오렴. 지금 이 시간 모든 발전기에 대해서 다 선생님이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수력 발전은 물의 힘을 이용하여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일으키는 발전 방식이란다. 화력 발전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연소로 얻는 열 에너지를 원기둥을 써서 기계 에너지로 변화하고 발전기를 돌려 전기 에너지를 일으키는 발전 방식이란다. 원자력 발전은 원자를
원자력을 응용한 발전으로 원자핵 분열에 의하여 발생한 열 에너지로 만든 수증기로 발전기를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란다. 박사님,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는 우리 집까지 어떻게 오죠? 수력, 원자력, 화력 등 여러 종류의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송전할 때 전력의 일부는 전선의 전기 저항에 의해 손실되어 이러한 전기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수십만 볼트까지 전압을 높여 송전하고 각 변전소와 변압기를 거치면서 전압을 220볼트까지 낮추어 집, 학교, 공장, 사무실 등에 공급된다고 한단다. 이렇게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전기가 우리 집까지 오게 되는 거지. 결론은 전류가 크면 전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류를 줄이기 위해 전압을 높여서 송전을 하는 것이지. 역시 척척 박사님이셔. 궁금한 아름다운 지구 모습이란다. 전 세계 수많은 발전소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기가 만들어지고 사용되고 있지. 전기의 발명으로 인간의 삶은 더욱 편안하게 되었으며 삶의 질을 향상시켰지. 전기 없이는 하루도 살기 힘들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란다. 이런 전기를 만들어 사용함에 따라 환경 문제가 발생한 것도 사실이야. 하지만 지금 지구를 환하게 비추고 있는 불빛은 환경을 생각한 인간이 사용할 미래 전기를 만들기 위해 24시간 잠들지 않은 지구의 모습일 것이야. 전기가 없다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편리한 일상은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한단다. 전기의 발전과 함께 인류의 생활 또한 발전했다고 할 수 있지. 지구 곳곳을 환하게 비추는 전기야말로 세상을 바꾼 위대한 발견이고 발명이란다. 네, 박사님. 저도 소중한 전기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먼 미래에는 어떤 전기를 사용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의 전기를 다양한 곳에 사용하면서 편리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단다. 하지만 발전소는 대량 생산이고 전선 매개라는 물리적 제한이 있어. 아직도 높은 산이나 먼 바다, 작은 섬나라 등에서는 전기가 많이 부족하고 가난한 나라들은 전기를 마음 놓고 쓸 수가 없단다. 그래서 현재 무선 전력 송출 장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단다. 우주 공간에서 태양광 발전을 축적 후 그 전력을 지구에 보내는 발전 방법이지. 미래에는 전기 사용의 물리적 제한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SOS를 통해 보는 빛이 지금은 특정 나라의 땅 위에서만 밝게 빛나는 것이 바다 가운데, 산 정상 등 지구 전체 곳곳에서 빛이 날 수도 있겠지?